제가 당근마켓 편에서도 살짝 얘기한 적이 있는데 다이슨 에어랩을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보겠다고 당근마켓에서 미개봉 새 제품 이런 걸 찾다가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요. 헤어샵에 갔는데 샘이 에어랩을 써보라고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사보려고 했는데 이게 60만 원 정도 하니까 뭐 헤어 드라이어나 고데기보다 훨씬 비싸서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보려고 절약하려다가 사기를 당한 거죠. 그럼에도 제가 눈물을 머금고 새로 샀는데 아침마다 대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그 값을 한다. 제가 에어랩을 산 이후로 파마 값이 줄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남편이 멀쩡한 청소기를 앞두고 다이슨 청소기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청소기가 129만 원이나 하냐 했는데 또 대만족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다이슨 청소기가 남편들이 더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장비를 고르는 것처럼 남편들의 로망이라고 합니다. 여름에는 날개 없는 선풍기가 집의 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시원하게 해주는데요. 이쯤 되면 다이슨 제품을 쓸 때마다 너무 좋다, 여기 주식 사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안타깝게도 다이슨은 비상장 기업입니다. 창업자 제임스 다이슨이 지분 100%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오늘은 다이슨 읽어드립니다. 제임스 다이슨은 1947년 영국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납니다. 1947년생이면 우리 나이로 75살인데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는 작은 마을을 벗어나 런던에 있는 로얄 칼리지 오브 아트를 졸업합니다. 영국의 왕립예술대학으로 세계 1위의 미술 디자인 대학이라고 하는데요. 졸업 후에는 고속 상륙선인 시트럭이라는 군용 트럭을 만드는 회사에서 일합니다. 여기서 제품의 엔지니어링과 세일즈에 관해 배웠죠. 4년간 우수하게 근무하던 그는 회사를 나와서 창업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의 창업 아이템은 정원용 수레. 보통 바퀴로 움직이는 정원용 수레는 흙이 울퉁불퉁하거나 단차가 있는 곳에서는 쉽게 넘어졌는데요. 제임스는 수레의 바퀴를 고무로 바꾸어 이동이 편리하게 한 거죠. 근데 첫 창업은 왜 친구들이랑 막 으쌰으쌰 해서 만들잖아요. 제임스의 이 아이디어로 모인 사람들은 커크 다이슨이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제품은 대박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임스는 회계나 유통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지했어요. 그래서 요즘 스타트업도 그렇지만 좀 성장하면 외부에서 유통 전문가를 데리고 오고 뭐 벤더를 늘리고 마케팅을 하고 그러면서 비용을 많이 쓰게 됐죠. 더욱이 특허라든지 지분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안 해놓은 거죠. 다른 회사들은 이 제품을 따라하기 시작했고요. 그 결과 회사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빠졌는데 회사 동료들은 그 책임을 제임스에게 물어 제임스를 쫓아냅니다. 이때 제임스는 결심합니다. 나는 이제 지분을 내가 최대한 지켜야지. 상장은 안 해야지. 그래서 다이슨은 지금도 제임스 다이슨의 지분 100% 회사입니다. 역시 사람은 맞아봐야 깨우치는 것 같아요. 이때쯤 제임스 가족은 지방에 좀 넓은 농장을 샀다고 해요. 백수가 된 제임스는 농장일과 집안일을 돌보면서 지내는데 이놈의 청소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흡입력이 없고 먼지를 잘 못 빨아들이고. 예전에 청소기를 보면요, 먼지 봉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청소기를 돌리면요, 그 먼지 봉투를 한 번씩 꺼내서 버리고 또 새 걸 꺼내서 끼워주고, 이게 갈자마자 처음엔 좀 잘 되는데 또 금방 막혀서 잘 안 빨리고, 그런 일이 반복됐어요. 제임스는요, 청소기는 집집마다 하나씩 있으니 이걸 잘 발명하면 좋은 아이템이라고 보고 개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1, 2년이면 될 줄 알았던 연구는 막 5년까지 길어졌어요. 제임스는 일단 먼지 봉투를 없애기로 합니다. 커다란 공장에서 톱밥을 분리하기 위해서 쓰는 사이클론 기술을 청소기에 도입합니다. 바람만 빠져나가고 먼지는 먼지통에 떨어지고, 그래서 그 먼지통만 비우면 되는 먼지 봉투 없는 청소기를 개발한 거죠. 이 과정에서 5127개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다고 하죠. 근데 이게 또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죠.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이미 5년 동안 돈을 많이 썼으니까 뭐 내가 직접 제조 막 생산 라인까지는 못하겠고 가전 회사를 찾아다닙니다. 일단 영국부터 시작해서 유럽을 한 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뭐 미국으로 날아가서 GE도 만나고 당시 진공 청소기 1위였던 후버도 만나고요. 근데 사실 이때 숱하게 거절을 당합니다. 이게 한번 미팅하고 끝이 아니라 뭐 여러 번 왔다 갔다 미팅을 하고 논의가 되는가 보다 하다가 무산되고 이러면서 또 몇 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다 제임스가 미국의 디자인 잡지에 다이슨 청소기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일본의 한 업체가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에이펙스.
이야기가 너무 잘 통한 이 회사는 3주 만에 계약까지 완료하게 됩니다. 제임스에게 설계비와 선수금을 주었고 또 매출당 10%의 로열티까지 주기로 했어요. 제임스가 그토록 원하던 조건이었지만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나서야 에이펙스를 만날 수 있었던 거죠. 1983년 일본에서 처음 선보인 먼지봉투 없는 사이클론 청소기 G포스는 대박이 납니다. 또 제임스는 일본 회사와 협업을 하면서 많이 배웠다고 해요. 납품업체에서 납품을 한 부품에 지문이 묻어있는 걸 보자 일본 기술자들은 경악을 하면서 한밤중에 대책회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제임스는 일본의 완벽주의를 체득하게 됩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판매가 일어나자 제임스는 여러 기업에게 특허와 기술을 제공하고 로열티를 받을 수 있었어요. 약 10년이 지난 1993년에는 이 라이센스를 다 거둬들이고 제임스는 다이슨이라는 회사를 창업합니다. 유럽 시장에 직접 뛰어든 건데요. 이때 만든 사이클론 청소기가 DC-01, 출시 1년 반 만에 영국에서 1위를 차지하죠. 이때부터 다이슨은 기존의 제품과 어딘가 다른 새로운 제품들을 선보였습니다. 먼지통이 훤히 다 보이는 청소기, 날개 없는 선풍기, 공기청정기, 헤어드라이어까지 성능이 어찌나 뛰어난지 가격이 3배가 넘어가도 잘 팔렸습니다. 그 값을 한다는 프리미엄의 이미지를 가져가게 됐죠. 1983년 첫 청소기를 만든 뒤 40년째 가전시장에서 승승장구 자리를 잡아온 것입니다. 2019년에는요, 본사를 영국에서 싱가포르로 이전했는데요. 영국의 에디슨이다, 원로다 라면서 2007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으로부터 기사자기까지 받았는데 영국을 차버렸다며 영국인들은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브렉시트 직전 법인세율과 상속세율이 낮은 싱가포르로 이전했다는 분석인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아시아 지역의 매출이 절반 이상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2018년 매출 6조 4천억 원 중 절반 이상이 아시아 시장에서 발생했으며 영국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4% 이하라고 하죠. 한국에서도 다이슨 사랑이 유별납니다. 2018년 한국지사 다이슨 코리아가 설립된 이래로 매출이 계속 성장해 2021년 5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요. 사실 한때 한국에서 무선 청소기 하면 다이슨을 말할 정도로 무선 청소기의 대명사였죠. 2016년에는 업계의 90%까지 점유했는데요. 현재는 삼성 Z, LG 코드 제로에 밀려 10%까지 시장 점유율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청정기, 에어랩 시리즈, 드라이어 등의 제품으로 여전히 혼수 상품의 자리를 가져가고 있죠. 생각해보면요, 다이슨이 아시아에서 많이 매출이 날 수 있었던 건 아시아의 거주 문화도 한몫을 했던 것 같아요. 서양보다 집이 비교적 작고 신발을 벗는 문화들이 있어 좀 깨끗하잖아요. 다이슨의 부대표는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청소 빈도가 높다, 위생과 청소 기술에 대한 이해가 높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프리미엄 청소기 라인인 젠 라인을 공개하면서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 가장 먼저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난히 한국에 비싸게 판다, AS가 잘 안 된다는 비판도 있는데 이 문제도 곧 잘 해결을 해주겠죠. 제임스는 왕립예술학교를 나오면서 단순히 심미적으로 아름다운 디자인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발명하고 설계하는 데 심취했습니다. 제임스 다이슨은 디자이너기도 하고 엔지니어기도 하고 발명가이기도 하죠. 본인 입으로 사업가는 아니라고 말하는데요. 제임스의 디자인 철학은 기능은 형태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단지 소비를 위한 아름다운 디자인이 아닌 기능적으로 꼭 필요한 디자인을 한다는 것이죠. 디자인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상의 불편함과 소비자의 니즈를 세밀하게 분석한 뒤 무엇이 디자인이고 무엇이 기술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통합된 제품을 설계합니다. 다이슨의 독특한 디자인은 단지 예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 기능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디자인 중심 사고는 디자인 띵킹 방법론 그리고 최근까지 엄청 유행했던 애자일 방식과 매우 동일합니다. 해결해야 할 일상의 문제를 놓고 풀고 피드백을 받아서 개선하고 이 과정의 무한 반복을 통해서 불필요한 기능이나 디자인을 없애고 꼭 필요한 핵심만 남겨놓는 거죠. 그래서 다이슨은 실패를 장려합니다. 무수한 실패는 곧 무수한 시도를 의미하죠. 제임스가 청소기를 만들기 위해서 5127개의 시제품을 만든 것처럼 실패를 통한 혁신을 독려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이슨은 실패도 많이 했어요. 만들었는데 잘 안 돼서 사라진 제품도 많은데 일찍이 구글 글래스보다 먼저 글래스를 만들었고요. 세탁기를 만들었는데 너무 비싸서 시장에서 사라지기도 했죠.
다이슨 세탁기라면 왠지 정말 옷이 깨끗하게 빨릴 것 같죠? 가장 최근의 시도는 전기차입니다. 2017년 4조 원이라는 돈을 투자하여 50%는 외형을 만드는데 50%는 배터리 기술에 투자를 했는데요. 2019년 10월 전기차 시장 진출을 포기한다고 공식 발표합니다. 도로 주행을 할 정도로 진전이 됐지만 사업성을 검토한 결과 이윤을 남길 수 없다고 결론냈기 때문이죠. 전기차 역시 다이슨의 수많은 시도 중 하나입니다. 다이슨은 매출의 30%를 R&D 비용에 쏟아붓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사회 초년생 엔지니어를 많이 선발하는데 엔지니어의 평균 연령이 26세라고 합니다. 또 제임스 자신이 대학에 다니던 시절 선배 디자이너들에게서 듣고 배운 게 매우 큰 도움이 됐기 때문에 제임스 다이슨 재단을 세우고 젊은 디자이너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는 제임스 다이슨 어워드라는 국제 학생 디자인 어워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학생들도 수상을 하고 세계 리그에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이슨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아직도 이 74세의 창업자가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건 제임스는 지금 CEO가 아니라 수석 엔지니어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자기는 발명을 더 하겠다는 거죠. 다이슨은 2022년 국제 로봇 학술 대회에서 가정용 로봇의 일부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로봇손이 인형이나 접시 같은 물체를 섬세하게 집어 올리고 3D로 소파를 인식해서 소파 밑이나 뒤 같은 틈을 청소합니다. 로봇이 어떻게 사물을 인식해야 할지, 어떻게 팔을 쓸 수 있을지 연구하고 있는데요. 다이슨의 미래의 먹거리는 로봇에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유튜브에 올라온 영국에 있는 훌라빙턴 캠퍼스의 영상만 봐도 설레는데요. 앞으로 다이슨이 어디로 갈지 어렴풋이 예상이 되면서 얼마나 많이 실패를 할지, 또 그 중에서 어떤 혁신적인 제품으로 우리의 지갑을 열지 기대가 됩니다. 사실 다이슨을 써보면 진짜 돈값 한다 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이번에 기업을 들여다보면서 40년째 우직하게 개발하고 혁신해온 제임스 다이슨과 이 회사가 정말 놀라웠는데요. 기술이나 디자인보다 중요한 건 이 DNA가 있는 한 앞으로 더 기대해볼 만한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다이슨 읽어드렸습니다.